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나요? 또 이게 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서 이렇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퇴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양태가 다르거든요. 현직에 있을 때는 어차피 자기의 일과 관계되는 주변의 선후배, 그다음에 동료들과 늘 어울려야 되니까 어떤 그 친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친구의 소중함 같은 것을 뭐 못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런데 사실 막상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자기가 평생 동안 일하던 어떤 직장을 떠난다든가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보면은 오래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우리 대학 때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과 오랫동안 오랜만에 통화를 가졌습니다. 그 이유는 저와 대학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집이 아니라 지병도 없었는데 길에서 어떻게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.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요. 또 이 친구는 원래 좀 썰렁한 개그를 학생 때도 좀 하는 사람이지만 과묵하면서도 늘 착하고 또 신앙심도 깊어서 학생 때도 CCC 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평생을 교직에서 교사로서 평교사로서 은퇴를 하고 최근에는 교회 부설 대안학교에 또 과학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친구였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느 길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유명을 달리한 상태였답니다. 사실을 갑자기 쓰러질 때 누군가 발견만 했더라도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어떤 아쉬움과 그런 답답함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저도 본 게 오래전에 우리 친구들의 자제 결혼식에서 보고 오랜만에 손을 잡아본 기억이 나고 그 뒤에는 그저 어디에 있다 정도 서로 이렇게 소식만 알고 지냈지요. 근데 술도 한잔 안 하고 그렇게 건실한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절감하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참 그건 진리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. 우리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뭔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이게 꼭 좋게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가능하면 격려성 얘기와 또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제들이 전해주는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원했던 부모 자식 관계도 좀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원망스러운 게 있었던 것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. 특히 친구 간에 저도 이제 친구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그런 뭐 공식적인 모임에는 나갑니다만 단순히 친구만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는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. 현재도 좀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, 그게 또 습관이 돼요. 그전엔 누구보다 친구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주변에 인연을 맺고 있는 나의 인연들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겁거든요. 이제 어떤 분은 정말 뵙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하게 피하다 보니까 한 2,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 뵙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, 대학 때 친구, 뭐 등등등 또는 직장에서 맺었던 뭐 아주 가까웠던 모임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덜 나가게 되고 좀 소홀히 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저는 오늘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또 용인이 돼야 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특히 우리 가족, 친족들 이들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잘 서로 신경 써주고 또 소식을 묻고 안부를 챙길 필요가 있겠다.
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호련히 떠나고 나면 그 하고 싶었던 얘기, 심지어는 하기 싫었던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양반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해?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워낙 대인관계를 넓게 갖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요.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. 그렇지만 또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친구, 이런 후배, 이런 내 대선배님을 꼭 뵈야 되는데 또는 집안에 누구에게는 내가 좀 소홀했는데 뭔가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만 있고 못하는 게 많거든요. 이제 그런 것이 늘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갑작스런 나의 친구 승혁 군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보니 새삼 다른 친구들도 그리워지고 또 그네들과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이제 다리 힘이 꼬를 때 좀 만나서 운동도 하고 또 정담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 말씀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더 우리가 몸이 성하고 그리고 뭔가 정신이 올바를 때 주변 분들과 가장 바람직한 것 이런 것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인격이나 이런 것이 추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것보다는요. 그게 훨씬 더 가치롭고 또 뭔가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억에도 좋게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좀 그 소중한 인연을 더욱더 소중하게 그리고 뭔가 살피면서 가야 되겠다. 내가 받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다가가고 좀 귀찮더라도 찾아가서 살펴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친구의 그 어이없는 죽음을 보면서 그것도 집도 아니고 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. 이 사람은 자기가 교사로서 퇴임한 그 학교에 심어놓고 온 화초가 가뭄에 말라 죽을까 봐 자기 동네니까요. 저녁에 몰래 아무도 모를 때 가서 물을 주고 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. 하여튼 친구의 어떤 명복을 빌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험난하고 신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웃으면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.